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수능 특강 세계지리 제2강 세계기후 구분과 열대기후 문제 해설입니다.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래프는 세 기후 요소의 위도별 분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다 기후 요소로 옳은 것은? 이런 문항은 선택지에서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연 강수량은 저기압대, 고기압대, 그 다음에 다시 저기압대, 그리고 고압대 그렇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뭔가 들쑥날쑥하게 변하죠. 물론 적도가 이게 증발량이 많은 만큼 강수량도 많고 극지방은 증발량이 적은 만큼 강수량이 적긴 하지만 뭔가 변화가 되게 커요. 그에 비해서 연 증발량은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또는 일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사량이 많을수록 바닷물이 더 많이 증발해서 연 증발량은 적도 근처에서 많고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거의 일정하게 줄어들죠.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는 적도 근처에서는 굉장히 작고요. 고위도로 가면 대체로 커지더라. 이 설명에 맞는 거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나를 보면은 적도 근처에서 가장 수치가 크고요.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나가 연 증발량이에요. 연 증발량은 3개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에 가를 봤더니 적도 근처에서 가장 수치가 크고요. 그 다음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고 다시 감소해요. 이쪽 남반구도 마찬가지 패턴이죠. 그래서 가는 연 강수량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는 기온의 연교차가 될 텐데 기온의 연교차는 적도에서는 굉장히 작고 고위도로 가면 대체로 커지더라. 하지만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는 게 아니라 얘도 약간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수륙 분포, 대륙의 분포가 불규칙하기 때문이죠. 정답은 1번. 2번 다음 자료의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역 간 강수량 차이에 영향을 미친 주된 기후 요인을 쓰시오. A하고 B를 봤더니 위도는 같아요. 그리고 A는 남아메리카에서 태평양 쪽, 그 다음에 B는 대서양 쪽이고요. 그 다음에 C, D도 마찬가지죠. C는 태평양 쪽, D는 대서양 쪽이고요. 그런데 강수량 차이를 봤더니 A보다 B가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A는 연 강수량을 봤더니 100mm 미만이죠.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면 이 위도대에서 왜 사막이 만들어질까? 사실은 이건 이게 지금 기후 첫 단원에서 그러니까 열대기후보다 앞에는 기후 구분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만 공부하고서는 사실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물론 뒤에 나오는 건조기후 단원을 공부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지만 지금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틀렸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해류를 얼핏 공부를 했잖아요. 해류가 고위도에서 적도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인데 남아메리카에서 태평양 연안은 한류가 굉장히 강해서 적도 가까운 A까지도 한류가 영향을 미쳐요. 건조기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한류 때문에 해안가에 사막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A하고 B는 해류 때문에 강수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참고로 B쪽은 이렇게 난류가 흘러서 한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는 앞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했었어요. 편서풍이 일정하게 부는 위도대에서 높은 산맥이 있으면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C하고 D 사이에는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C는 항상풍의 바람바지 사면, 그에 비해서 D는 항상풍의 바람근을 쪽이죠. 그래서 C하고 D하고 강수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형 때문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그림의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쾌펜의 기후구분 판별 과정인데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렇게 그렸던 세 개의 큰 기후를 구분하는 그 그래프 있었잖아요. 그거 떠올리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돼요. 수목기후에 해당하나요? 얘에 해당하는 건 열대, 온대, 냉대, 기후 세 가지가 있죠. 이 가운데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건 냉대 기후밖에 없죠. 그래서 가는 냉대 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열대나 그 다음에 온대 기후가 해당하겠죠.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면 열대 기후고요. 그 다음에 영하 3도 이상, 그 다음에 18도씨 미만이면 온대 기후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열대고 다가 온대예요. 그 다음에 수목기후가 아닌데 건조기후와 한대기후를 이렇게 가르는 질문은 뭐 밑에 보면 뭐 명확하게 더 알 수 있겠지만 건조기후는 보통 연 강수량이 500mm라고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연 증발량하고 연 강수량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연 증발량이 더 많으면 내리는 것보다 증발하는 게 더 많으면 건조하겠죠. 아마 라에는 그런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기억, 가는 냉대 기후는 기온의 일교차가 기온의 연교차보다 크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저위도 지역이죠. 보통 열대 기후라고 하지만 뭐 건조 기후의 일부도 여기에 이렇게 해당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위도 지역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이니까요. 열대 기후가 이렇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은, 라에는 연 증발량이 연 강수량보다 많은 가요가 들어갈 수 있다. 옳은 말이네요. 그 다음 디귿,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는 냉대 기후는 다 온대 기후보다 분포 면적이 넓다. 옳은 설명이네요. 이제 북아메리카가 어느 위도대에 분포하는지 이제 한번 복습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만 살펴보세요. 그러면 북아메리카는 일단 적도 근처에 대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이제 멕시코랑 국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남쪽에 보면 멕시코만이 있는데 거기에 위도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열대 기후는 벗어나 있고요. 대체로 이제 플로리다 남쪽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대체로 이제 온대 기후부터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제 꽤 고위도까지 대륙이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 캐나다. 참고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충 표현할까요? 북아메리카를? 그럼 밑에는 멕시코고요. 가운데 미국이 있고 이제 북쪽에 캐나다가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보면 이쪽 서쪽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직선의 위도가 북이 49도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 온성의 위도가 북이 43도쯤 돼요. 거기보다도 더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미국이 된다. 북아메리카에서는요. 냉대 기후가 굉장히 넓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북아메리카에서 냉대 기후하고 온대 기후를 비교하고 있는데 냉대 기후 지역이 더 넓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을, 나는 열대 기후는 다 온대 기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온대나 냉대 기후를 구분하기 전에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을 이게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사실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이것까지 뭐 지금 알아야 돼? 겁먹을 필요 없고요. 뒤에 가면 온대 기후 단원 따로 있고요. 냉대 기후 단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2강 문제는 기후 단원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훨씬 쉽게 느껴질 거예요. 어쨌든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네요. 4번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 E에서 고른 것은 가하고 나를 봤더니요. 이제 우리가 기후를 공부하는 이 초창기에는 선을 잘 그어야 돼요. 그래서 18도씨 대충 여기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으면은요. 이 기준이 뭐냐면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 그러면 열대 기후예요.
가하고 나는 둘 다 열대 기후인데 가를 보니까 1월 무렵하고 7월 무렵하고 보니까 1월 무렵이 기온이 더 높네요. 남반구예요. 남반구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1월 무렵하고 7월 무렵하고 거의 차이가 없죠. 물론 1월부터 2월, 3월, 4월 이렇게 갈 때 기온이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그냥 얘는 적도 거의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누적 강수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누적 강수량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설명을 조금 할게요. 누적이라는 말은 뭔가 쌓여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적 강수량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물론 단위는 월 단위겠지만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 시기 그 월까지 내린 총 강수량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월달 강수량이 이렇게 가서 보면은 뭐 한 500이니까 한 200mm쯤 될까요? 200은 좀 안 되나? 어쨌든 200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1월달 강수량은 200mm 정도고요. 그 다음 2월달은 1월달에 내린 거에다가 2월달에 내린 거 요만큼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450 정도가 될 테죠. 그래서 450 정도인데 2월달에 내린 강수량은 2월의 수치에서 1월의 수치를 빼면 돼요. 한 250mm 정도? 그 다음에 3월달에 내린 강수량은 2월달까지 내린 강수량에서 요만큼을 더한 거고요. 그 다음 4월달에 내린 강수량은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4월달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누적 강수량을 나타낼 때 지금 이 그래프처럼 일정하게 대체로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월마다 강수량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월달 이 값이 연 강수량이 되는 거거든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린 강수량을 다 합친 거니까 그래서 나 지역은 연 강수량이 3000mm 가까이 되네요. 참고로 우리나라 서울이요. 연 강수량이 1400에서 1500mm 사이거든요. 그래서 서울하고 비교하면 연 강수량이 거의 2배쯤 되는 연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가는 1월부터 2월, 3월, 4월까지는 강수량이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비가 또는 이제 강수가 이렇게 꾸준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5, 6, 7, 8, 9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강수량이 무척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건기고요. 그 다음에 1월 무렵, 2 무렵, 물론 12월도 포함이겠죠. 이때가 우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연 강수량은 1500mm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열대 기후인데 남반구라 그랬죠. 그럼 1월 무렵이 여름이고요. 그 다음 7월 무렵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이 건기인 열대 기후는 사바나 기후죠. 여기서 소문자 W가 윈터 드라이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다. 근데 문제에서는 어쨌든 사바나 기후하고 그 다음에 열대 우림 기후, 나는 열대 우림 기후라는 거 이제 알아보겠죠. 열대 우림 기후를 지금 비교하는 거라서 수목 밀도를 봤더니 높음, 그 다음에 최소 우월 대비 최다 우월 강수량 비율은 낮음, 일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7월 평균 낮의 길이는 가가 남반구니까 7월 달에는 남극점에서 북극점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후는 C죠. C. 정답은 3번. 5번. 그림은 두 시기의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이런 자료에서 이제 시기를 판단하려면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쉬운 건 적도 수렴대의 위치예요. 그래서 가 시기는 적도 수렴대가 살짝 남반구로 내려가 있어서 이렇게 대류성 강수가 내리는 곳이 적도에서 살짝 남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가는 남반구의 기온이 더 높은 1월이고요. 나는 반대로 적도 수렴대가 살짝 북반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북반구의 기온이 더 높은 7월이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서요. B는 이렇게 그렸더니 적도에 있죠.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가 되고요.
기후로는 AF죠. 그 다음에 C는 적도에서 살짝 남쪽인데 얼마만큼 남쪽이냐? 물론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선을 그으면은요, 이게 지금 30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만 살짝 30도보다 조금 위도가 높아요. 그러면 C는 위도가 지금 뭐 15도가 아마 안 되겠죠? 적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서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열대 우림은 당연히 아니겠죠. 사바나 기후인데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예요. 그 다음에 A는 이제 여기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온대기후 공부하면 이제 그때서 풀 수 있는데 A는 위도상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물론 여기는 북반구고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온대기후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다시 봐야 돼요. 아무튼 선택지 볼게요. 1번 가 시기는 7월, 나 시기는 1월이다. 그 지금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2번 B에서는 연중 남동 무역풍이 분다. B는 연중 남동 무역풍이 아니라 뭐 시기에 따라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 보더라도 모식도에서 보더라도요. B는 지금 딱 적도에 있단 말이에요. 적도인데 1월 무렵에는 적도 수렴대가 여기에 있으니까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동 무역풍의 영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7월에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동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요. 2번 설명은 잘못됐네요. 그 다음 3번 A는 B보다 가 시기의 월평균 기온이 높다. 가는 1월인데 A는 지금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에요. 1월달이 겨울, 그래서 기온이 낮고요. 그에 비해서 B는 열대기후, 뭐 거의 적도니까 1년 내내 기온이 높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4번 B는 C보다 나 시기에, 나는 7월이죠. 7월 시기에 월 강수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B는 열대우림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게 내려요. 골아요. 그런데 일정해요. 그런데 C는 사바나 기후인데 남반구예요. 윈터 드라이, 남반구에서 겨울은 7월 무렵이죠. 그래서 7월이 건기. 정답은 4번. 5번 A와 C는 모두 가 시기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자, C 사바나 기후는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는 7월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기.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요.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기예요. 그래서 A와 C는 모두 가 시기가 아니라 나 시기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예요. 지금 여기 부분이 잘못됐네요. 6번 지도는 두 시기에 주요 풍향 및 강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나를 구분하는 건 역시 적도 수렴대를 보고 구분하는 게 제일 쉬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적도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있으니까 적도 수렴대가 대체로 남반구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1월이고요. 나는 적도 수렴대가 지금 이렇게 북반구로 올라와 있죠. 7월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5번에 있는 문제하고 1월과 7월을 구분하는 건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지도는 적도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렇게 있으니까 B는 거의 적도에 걸쳐 있죠. 거의 적도죠. 보통은 여기에 있는 싱가포르를 물어보는데 뭐 싱가포르나 여기 뭐 보르네오 섬에 있는 이 지점이나 그래서 B는 적도, 열대 우림 기후고요. 그 다음에 A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이어서 뭐 계절풍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남아시아 지역에 또는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열대 몬순 기후는 우기가 길고 건기가 짧아서 물론 건기와 우기는 뚜렷하지만 우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열대 우림하고 어쨌든 식생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열대 우림하고 사바나하고 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열대 몬순 기후는
벼농사를 짓는다는 것 정도만 이제 특징적으로 구분하면 되고 사바나하고 특성이 거의 같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랬잖아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적도에서는 살짝 떨어져 있다. 뭐 그 정도. 그래서 A는 북반구에 있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라고 보면 되고요. C는 반대로 남반구에 있는데 물론 열대 기후고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 C는 다윈이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보면은 이 북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다윈이라고 하는 도시는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외워두셔도 돼요. 여기는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다. 보기 볼게요. A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은 가 시기에 가가 1월인데 1월 시기에 계절풍의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B는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크다. 저유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연교차하고 일교차하고 비교했을 때 일교차가 더 크다는 거죠. 잘못된 설명이에요. 참고로 니은에 대한 이야기는 A, B, C 모두 다 해당하는 말이에요. A, B, C 모두 연교차가 워낙 작아서 일교차가 더 크다. 그 다음 디귿 A는 C보다 가 시기에 1월 달에 낮의 길이가 짧다. 옳은 설명이죠. 자, 이건 워낙 많이 나오는 그런 선지죠. 어떤 시기에 낮이 기냐 짧냐.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진 않을게요. 물론 앞으로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설명하겠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C는 B보다 낮 시기에 7월 시기에 월 강수량이 많다. C는 7월이 겨울철. 사바나 기후에서 윈터 드라이 겨울철은 건기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기역 디귿 2번. 7번 다음 자료는 여행 영상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밑줄 친 가 지역의 기후 특성을 그래프의 A2에서 고른 것은 가 지역은 영원한 봄의 도시 상춘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요. 항상 봄이다. 그리고 가 지역은 1년 내내 온화하다. 그리고 행정 수도가 있는 라파스, 볼리비아의 수도죠. 그 다음에 옥수수나 감자 등을 재배한다. 이건 덤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감자, 옥수수, 특히 옥수수죠. 옥수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재배하기 시작한 곳은 이게 보통은 멕시코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안데스 산맥 일대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라틴 아메리카다. 자, 여기는 열대 기후 지역인데 위도만 보면 열대 기후 지역인데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죠. 그래서 기후로는 AH라고 표기해요. 그럼 여기는 특징이 연교차는 무척 작다. 적도 근처니까요. 하지만 기온은 열대 기후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높은 만큼 일정하게 낮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연교차가 가장 작은 거 일단 고르셔야 돼요. 연교차가 작은 걸 골라야 되는데 보니까 B도 연교차가 작고요. D도 연교차가 작고 그 다음에 E도 연교차가 좀 작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최나널 평균 기온을 보면은요. 최나널 평균 기온. 자, 최나널 평균 기온하고 연교차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제 앞으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는 이제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어렵게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연교차랑 최나널 평균 기온 또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나오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제시되어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기온의 연교차는 최나널 평균 기온에서 최하늘 평균 기온을 뺀 거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기온의 연교차 제시하고 있고요. 최나널 평균 기온 제시하고 있으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연교차가 비교적 작은 B, D, E를 이렇게 봤을 때요. 최나널 평균 기온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연교차가 여기는 한 2도쯤 될까요? 그러면 최하늘 평균 기온은 요만큼쯤 될 거예요. 그래서 18도씨보다 높으니까 전형적인
열대 기후 지역. 그 다음에 D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뭐 한 17도쯤 될까요? 그 다음에 연교차가 한 4도 정도? 그러면 최하늘 평균 기온은 13도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도로 1년 내내 기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여기는 열대 고산 기후예요. 뭐 실제로 이제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열대 기후가 아니죠. 그래서 열대 고산 기후가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2를 보면은요.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예요. 10도가 사실 살짝 안 되죠. 이것만 보고도 한대 기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연교차가 한 7도, 8도쯤 되는데 그러면 최하늘 평균 기온은 한 뭐 3도쯤 될까요? 2도쯤 될까요? 이 정도가 되는데 이건 한대 기후예요. 열대 고산 기후가 아니고요. 정답은 4번 D가 되겠네요. 8번 가다 기후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나 다를 구분하는 건 쉽죠. 가는 아프리카에서 적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도 적도,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적도 근처 아마존강 유역이죠. 가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렇게 몇 군데 정도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열대 기후 지역 중에 가장 분포 범위가 넓은데 열대 우림 주변에 상당히 넓게 분포하죠. 그래서 다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고요. 보기 볼게요. 가의 전통 가옥은 주로 풀과 진흙으로 지어진다. 열대 우림은 나무가 풍성하니까 주로 나무를 이용해서 짓죠. 물론 풀도 일부 사용하고요. 풀과 진흙으로 집을 짓는 곳은 사바나 기후 지역. 니은 아시아의 나에서는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서는 벼의 2에서 3기작이 이루어진다. 기온이 1년 내내 높고 그 다음에 강수량도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1년에 벼농사를 2번 또는 3번까지도 짓는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디귿 아프리카의 다에서는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는 소, 양, 염소 등을 유목하는 유목민들이 거주한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설명이 좀 길어서 그냥 바로 보기 볼게요. 기역, 지구적인 공기의 흐름, 이걸 우리가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죠. 대기 대순환으로 인하여 극지방의 잉여 열 에너지가 적도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 불균형이 완화된다. 극지방은 잉여는 남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극지방은 열 에너지가 부족하고요. 적도 지방은 에너지가 남죠. 지금 지역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니은 적도 지방의 더운 공기가 상승하고 그래서 적도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현상은 조금 다르지만 적도 수렴대하고 뭐 일치하는 거고요. 니은으로 인해 적도 지방은 연 강수량이 많다. 1년 내내 적도 저기압대, 저기압이 발달을 하니까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디귿 편서풍은 중위도 지역에서 대륙의 서쪽 해안보다 동쪽 해안에서 더 강하게 분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수업 시간에 워낙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뭐 추가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다음 리을은 계절풍이 부는 지역의 연 강수량과 강수의 계절적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계절풍은 그쵸? 리을은 아시아 계절풍 지역의 벼농사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여름철에 바다에서 열대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습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강수량이 많고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네요. 2번 지도는 세계의 연 강수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위도가 비슷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죠. 그 까닭은 여기는 편서풍이 부는 위도대인데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고요. 스칸디나비아 산맥의 바람바지 사면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인데 자, 여기는 주로 남동 무역풍이 영향을 미치는 위도대예요. 그래서 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래서
섬이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섬은 섬의 내륙 지역이 당연히 해발 고도가 해안가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섬의 동쪽 지역은 지형성 강수가 내려서 강수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서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다. 그 다음에 C는 여름철에 무역풍이 이렇게 불면서 뭐 산지 같은 데에 부딪혀가지고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딱 적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다.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지금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인데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이렇게 한류가 강하게 흐르는데 이 한류의 영향으로 남아메리카는 해안가를 따라서 지금 사막이 발달했다. 사막이죠. 자, 거의 설명을 다 했고 선지는 빠르게 한번 볼게요. A는 편서풍의 바람바지 사면에 위치해서 강수량이 많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2번 B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동쪽 해안보다 서쪽 해안에서 강수량이 많다. 자, 이건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여기를 확대해보면 동쪽이 서쪽보다 강수량이 더 많죠. 설명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고르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C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7월 강수량이 1월 강수량보다 많다. 이건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지역은 전부 공통이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D는 연중 대류성 강수, 스콜이 자주 내려서 연 강수량이 많다. 5번 E는 연중 한류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소우지다, 사막이다. 옳은 설명이에요. 3번 그래프는 내 대륙의 기후지역별 면적 분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다 그래서 아예 못 풀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봤더니 건조, 냉대, 열대, 온대, 한대 기후를 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대륙에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지금 열대 기후만 막 공부했는데 2강에다 넣기에는 사실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게 기후 단원 마지막에 넣기에는 그러면 열대 기후 또는 이렇게 기후 구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문제가 너무 한정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제 이 문제는 기후 단원을 다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또 봐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을 한번 찾아는 볼게요. 왼쪽에 남아메리카의 기후 지역별 면적 분포 비율을 보면은요. 가가 63.4%예요. 절반이 넘죠. 남아메리카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존과 브라질 굉장히 넓죠. 그래서 실제로 지도를 보면 물론 위성사진 보면 더 좋아요. 구글 어스에서 녹색이 되게 진한 부분이 넓을 거고요. 그 주변으로 이제 옅은 녹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바나 기후를 말하는 건데 그 부분도 꽤 넓어요. 그래서 가는 열대 기후 지역이다 라고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가가 열대 기후 지역인데 그러면 밑에 A, B, C 세 대륙을 보면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인데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북아메리카는 열대 기후의 면적이 굉장히 좁다. 대륙의 형태를 보면 적도 근처에는 대륙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에 비해서 아프리카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열대 기후죠. 적도가 아프리카 대륙의 거의 가운데를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아프리카 북쪽이 남쪽보다 더 넓은데 그 북부 지역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건조 기후도 되게 넓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프리카는 열대 기후도 굉장히 넓더라. 그걸 보고서 B가 아프리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가 아프리카. 자, 그러면 나는 어디냐? 나를 보면은요. 무슨 기후냐? 아까 방금 아프리카는 열대 기후가 굉장히 넓다. 그런데 나를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무려 40%보다 비율이 높고요. 거의 50% 가까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열대 기후도 넓지만 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죠. 여기에 해당하는 건 사하라 사막 때문에 건조 기후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번에는 다 여기 C가 어떤 대륙인지 알 수 있거든요. 유성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오세아니아 대륙, 사실 오세아니아 대륙의 대부분은 오스트레일리아니까요. 오스트레일리아를 보면은 대부분이 녹색이 아니에요. 남회기선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대부분은 사막 아니면 스텝이거든요. 건조기후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걸 보고서 건조기후가 대륙 내에서 60% 가까이 되는구나. C가 오세아니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A는 북아메리카가 되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건조기후고요. 가는 열대기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하고 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북아메리카에서 열대 건조기후보다 마하고 라가 훨씬 넓어요. 다보다도 훨씬 넓어요. 그럼 이제 북아메리카가 위치하는 이제 위도대를 보면은 꽤 고緯도에 있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대기후도 꽤 넓고요. 그 다음에 냉대기후도 당연히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북아메리카에서 면적이 좁은 비율이 낮은 다가 온대기후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다는 온대기후고요. 나는 건조기후고요. 그럼 마는 뭘까? 자, 마하고 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냉대 아니면 한대기후예요. 그런데 이제 교사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 어떤 교사들은 또는 많은 교사들은 남반구에는 냉대기후가 분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마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뭐 몇십 년 전이긴 한데 그때는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남반구에는 그 위도대의 대륙이 없어서,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보다 더 남쪽으로는 이제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남극대륙인데 남극대륙은 한대기후고요. 그래서 남반구에는 냉대기후가 없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마가 한대기후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좀 어렵죠. 물론 뭐 뒤에서 냉 한대기후를 공부하고 뭐 꼼꼼하게 지도를 봤다면 북아메리카에서는 한대기후보다는 냉대기후가 더 넓다. 뭐 이걸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했던 거고요. 어쨌든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열대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미만이다. 18도씨 이상이다. 그 다음에 나는 건조기후는 다 온대기후보다 연강수량이 적다. 그러면서 연강수량보다 연증발량이 더 많아야 건조기후죠. 3번 라는 냉대기후는 한대기후보다 수목 밀도가 높다. 이게 정답인데, 그런데 앞에서 그래프 이렇게 해설하면서 마하고 라를 구분하는 게 사실은 과연 학생들 중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선생님 생각이지만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정확하게 찾기보다는 1, 2, 4, 5가 오답이라는 걸 알고서 남아있는 3번이 정답이구나라고 찾는 문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무튼 4번 볼게요. D는 아프리카는 A, 북아메리카보다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면적이 넓다. 잘못된 설명이죠. 아프리카에는 냉대기후가 없어요. 그 위도가 딱 이렇게 적도에서 온대기후까지만 이렇게 분포하거든요. 대륙이. 그 다음 5번 C는 오세아니아는 B, 아프리카보다 대륙 내 연간 총 강수량이 많다. 오세아니아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대륙에서 절반 이상이 건조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연 강수량이 더 적다. 그 다음에 총 강수량을 또 물어보고 있는데요. 오세아니아는 가장 작은 대륙이죠. 그에 비해서 아프리카는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아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넓은 대륙이거든요. 그래서 대륙 내 연간 총 강수량을 보면 아프리카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 지점 가운데 각 적도에 있는 여기는 앞에 있는
이제 개념 설명 부분을 보면은요. 열대우림 기후라고 이렇게 그래프까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열대우림 기후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 쪽에 있는 여기는 사바나 기후예요. 여기에 뭐 정확한 위치는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도시가 브라질리아 말고는 뭐 시리 교사도 알만한 도시는 거의 없긴 한데 어쨌든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 지역. 그 다음에 미국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를 찍은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누적 강수량을 봤더니 가는 거의 일정하게 쭉 증가를 해서 연 강수량이 3000mm 가까이 되죠.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가 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강수 패턴이 비슷해요. 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강수량이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나다가 7월 무렵이 건기, 그리고 11월, 12월이 되면 다시 강수량이 있죠. 그래서 7월달이 건기인데 총 강수량은 지금 나가 더 많아요. 그럼 지중해성 기후하고 사바나 기후하고 연 강수량은 사바나 기후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가 나가 될 거고요. 남반구의 사바나 AW 윈터 드라이 7월 무렵이 건기 맞죠. 그 다음에 북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가 다가 될 건데 지중해성 기후는 CS라고 적은 거에서 알 수 있듯이 S, 썸머 드라이예요. 그래서 7월 무렵이 역시 건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선택지를 보고 답은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도 지금 열대 기후까지만 공부하고 나서 풀기에는 사실은 좀 많이 어렵죠. 못 풀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틀렸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온대 기후까지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도전해야 되는 문제예요. 1번 나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가 활발하다. 뭐 세 지역 가운데 벼농사 활발하게 짓는 곳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다. 사바나 기후가 당연히 더 길죠. 그 다음 3번 다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기온의 연교차는 위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적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연교차는 커지죠.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다는 나보다 최난월 강수량이 많다. 다는 CS, 지중해성 기후, S, 썸머 드라이, 여름철이 건기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5번 나는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 다는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에 위치한다. 5번 다음은 세계지리 서술형 문항과 학생 답안의 일부이다. 자료의 가에서 제시된 기후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같은 기후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의 전통 가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채점 결과 4점이니까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고상 가옥이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많은 강수, 뭐 지붕의 경사가 급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된 구조다. 그 다음에 해풍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무가 풍부하다. 열대 우림 기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서술형 2번은 전통 농목업에 대해서 서술하라 그랬는데 채점 결과가 빵점이에요. 0점이에요. 그러면 이 설명은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죠. 소, 양, 염소 등의 유목이 널리 행해진다. 이건 사바나 기후 지역이죠. 물론 스텝 기후 지역도 이렇게 유목을 하지만 지금 여기가 2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바나 기후라고 봐야 되겠죠. 5개의 기후 그래프가 나오는데 아직은 조금 서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각각의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번은 열대우림 기후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온대 기후인데 1년 내내 월 강수량이 지금 30mm를 넘어요. 그리고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고요. CFB, 서한해양성 기후죠. 그 다음에 3번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지 않는다. 툰드라 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 4번은 18도씨보다 높으니까 열대 기후. 그런데 강수량을 봤더니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나뉘죠. 그래서 사바나 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 5번은 최한월 평균 기온은 영하 3도보다 낮고요. 그 다음에 최난월 평균 기온은 10도보다 높아요. 냉대 기후가 될 텐데 여기는
냉대 기후지만 여름철 강수량하고 겨울철 강수량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윈터 드라이. 그래서 냉대 기후도 이렇게 1년 내내 강수량이 비교적 고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냉대 기후 지역 가운데 겨울철이 건조한 곳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물어볼 일은 없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 5번 볼게요. 5번 문제는 많이 어려운 문제. 5번이란다. 6번이네요. 6번 문제는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 세계 지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기는 세계 지도도 제시한 게 아니라요. 위도하고 경도만 보고서 대략 어디쯤인지 지금 찾고서 문제를 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요. 그 자체로.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2강인데 열대기후만 공부했을 뿐인데 온대기후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역시 틀리고 나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먼저 가시기가 어딘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월 평균 기온을 한번 봐볼게요. 적도를 기준으로 C하고 D는 지금 20도를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이제 위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0도에서 20도 사이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1월달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월달. 그러면 B하고 C하고 D는 지금 적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뭐 20도를 넘을 것도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적도 가까운 곳은 늘 더우니까. 그런데 남반구에 있는 A가 1월달에 10도에서 20도 사이다. 온도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0도가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 제주도가 위도가 지금 서귀포란다. 마라도가 북이 33도예요. 거기에 반대쪽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는 여름철에는 기온이 25도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거든요. 뭐 열대기후나 다름없죠. 우리나라 여름은. 그런데 지금 A는 만약에 1월달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가가 1월달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남반구의 지금 중위도 지역인데 얘가 20도보다 기온이 낮다. 지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 시기는 1월달이 아니라 7월달이에요. 7월달.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어렵다 그랬는데 A 지점의 위도하고 경도를 보면은요. 본초 좌우선에서 여기 30도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24도부터 135도 사이에 있는데 이 정도면 이렇게 경도만 보면 영국, 그러니까 유럽에서 살짝 동쪽인 거죠. 그리고 남반구에 있으니까 지금 A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인데 위도가 지금 30도보다도 더 높다. 아프리카의 남쪽 끝이 30도를 살짝 넘거든요. 그래서 A는 아프리카 남쪽 끝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맞을 거가 아니고 맞아요. 아프리카의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서요. 여기는 7월이니까 겨울철이고요. 그리고 7월 무렵에 강수량이 지금 100mm가 넘어가죠. 온대기후에서 100mm가 넘어가면 이제 우기인 거잖아요. 우기라기보다는 건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아프리카 남쪽 끝에 이 지점은 서한해양성 기후하고 지중해성 기후가 사실 같이 나타나는데 그 남쪽 끝에서 서쪽은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동쪽은 서한해양성 기후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만 보고서는 A가 지금 아프리카의 남쪽 끝에서도 서쪽인지 동쪽인지 구분하기는 사실 불가능해요. 아무튼 이 문제는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정확하게 알고 풀려면.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경도값을 보니까 30도를 조금 넘어요. 근데 적도보다는 살짝 위에죠. 그런데 7월이라 그랬는데 기온이 20도를 넘지 않아요. 적도 근처인데 게다가 북반구가 더 기온이 높은 7월인데 20도를 넘지 않는다. 여기는 적도 근처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서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고요. 국가 이름은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C하고 D는 사실 어느 나라인지 아마 지도를 펼쳐놓고 봐도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C는 인도 어디쯤이고요. 그 다음에 D는 거의 적도에 있잖아요. 여기는 동남아시아 쪽인 것 같은데 짐작컨대 싱가포르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E는 남반구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도값을 봤더니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다윈이 아닐까.
사바나 기후 지역이 아닐까 뭐 짐작을 할 따름이네요. 자, 아무튼 이제 선지 볼게요. 가 시기에 7월에는 A에서 적도 수렴대 영향으로 가장 강수량이 많은 달이다. 지금 가 시기에 A는 적도 수렴대 영향이 아니라 적도 수렴대는 말 그대로 적도 근처에만 있거든요. 자, A가 7월 달에 남반구니까 겨울철에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때문이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가 시기에 7월에 B는 A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 이건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 3번 가 시기에 C는 E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C하고 E하고 일교차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어볼 만한 내용인가. 사실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일교차는 뭐랑 관련이 있냐. 일교차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일교차를 보면 계절에 따라 달라요. 어느 계절에 일교차가 제일 작냐면 장마철에. 아침에도 후덥지근, 점심때도 후덥지근, 저녁때도 후덥지근, 밤에도 후덥지근. 기온 변화가 굉장히 적죠. 그 이유는 비가 내리거나 습한 날은 일교차가 작아서 그래요. 그에 비해서 일교차가 큰 날은 환절기, 봄, 가을에 건조할 때 일교차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C하고 E는 지금 위도는 적도에서 그렇게 떨어진 정도가 차이가 크진 않은데 가 시기에 C는 강수량이 많아요. 습하죠. 그에 비해서 E는 강수량이 거의 없죠. 건조하죠. 그 일교차는 C보다 E가 가 시기에는 더 크다. 그렇게 푸는 문제인데 나왔으니까 알아두세요. 일교차는 그 시기에 또는 그 지점에 수증기량 또는 이제 강수량이라고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내린 만큼 보통 증발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랑 관련이 깊다고. 그 다음에 C는 B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B가 위도가 비슷한데 기온이 낮죠. 지금 색깔이 옅잖아요. 그래서 고산기후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E는 D보다 7월 강수량이 많다. 이건 7월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D하고 E는 쉽게 구분할 수 있죠. 7번 지도의 A, E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열대 우림 기후는 정말 적도 근처에만 있잖아요. A는 사바나 기후 지역, 그 다음에 B는 에티오피아, 그래서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곳, C는 싱가포르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곳, D는 리마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사막 기후가 나타나요. 페루의 수도인데요. 근처에 있는 산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고 기후 자체만 놓고 보면 사막이고요. E는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사바나 기후. 근데 여기는 남반구, 아프리카 이쪽은 북반구. 선지 볼게요. 1번 A에서는 소와 양의 기업적 방목이 이루어진다. 기업적 방목이 아니라 유목이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D에서는 강한 일사로 인한 대류성 강수가 자주 내린다. 한류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다. 사막이 형성되어 있다. 잘못된 설명. 3번 B는 E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다. 열대 고산 기후니까요. 그 다음 4번 C는 싱가포르는 A 아프리카 쪽보다 1월 강수량이 적다. 싱가포르는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고요. 그 다음에 A 지점은 7월이 우기, 1월이 건기죠. 잘못된 설명. 5번 E는 D보다 7월 평균 기온이 높다. 자, 7월이면 남반구에서는 물론 겨울인데요. 그런데 얘는 위도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기온을 어떻게 비교를 할까?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D 지점은 동위도의 다른 지점보다 기온이 낮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에요. 아니죠. 지금 E가 D보다 더 높다 그랬으니까 지금 D가 기온이 더 낮은 거잖아요. 정답이 5번이네요. 8번 다음 자료는 어느 기후지역의 전통 농업 방식을 검색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열대 우림기후 또는 열대 몬순기후 지역에서 물론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식 화전 농업이죠. 기역 가에서는 전통 가옥의 바닥을 지면에서 띄워 짓는다. 고상 가옥을 짓는다. 맞는 형태죠. 맞는 말이죠. 니은 가에서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기후작물, 원료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여 수출하는 상업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걸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동식 화전 농업은 주로 식량 작물을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기호작물, 원료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대규모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도 이루어지죠. 기역, 니은이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디귿, 기역은 주로 전선성 강수의 형태로 나타난다. 전선성 강수가 아니라 대류성 강수죠. 그 다음 리을, 니은의 대표적인 사례로 밀이 아니라 카사바나 얌 같은 식량 작물을 들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밀은 기온이 너무 높으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밀을 주로 재배하는 곳은 온대기후나 냉대기후 지역이죠.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